안녕하십니까. 자유로운 발자국 자발입니다. 교육방송인 에듀튜브 쇼튜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발자국 채널이 5번 방송이 되었습니다. 66회 가평 명지산 계곡, 67회 수락산 폭포, 68회 12선녀탕, 69회 화천 수달길, 70회의 120km 자전거 라이딩입니다. 서울에서 지하철로 한 큐에 떠날 수 있는 시원한 계곡 트레킹. 가평 명지산으로 유튜버 자유로운 발자국과 함께 떠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자유로운 발자국 자발입니다. 날씨가 더운 7월과 8월에는 시원한 계곡 트레킹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가평 명지산 계곡입니다. 지난 며칠간 비가 내려서 그런지 전철 창밖으로 보이는 북한강 풍경이 몽환적입니다. 가평역에서 내려서 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60-30 또는 15-5를 타시고 30분 정도 가시면 명지산 입구가 나옵니다. 입구에 편의점은 있지만 지금 시간이 8시인데 아직 문을 안 열었으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일 아침이라서 주차장은 텅 비었는데 경고 현수막이 보입니다. 취사, 야영, 물놀이 등등 단속 대상이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려고 나온 차량도 보입니다.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을 보고 들어가고 싶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겠죠. 그래도 그냥 갈 수는 없기에 영상 마지막에 입수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일주물을 지나면 마지막 화장실이 나오고 연이어서 불문을 수호하는 사천 왕문이 있습니다. 계곡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립니다. 이 맛에 여름 계곡 트레킹을 합니다. 하늘다리와 구름다리는 작년 겨울에 개통했고 또한 작년까지는 올라가는 길에 자갈이 많았는데 지금은 걷기 좋은 길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계곡 양쪽으로 길이 있어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계곡을 보는 각도가 달라서 제대로 명지 계곡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역시 여름엔 계곡 트레킹이 최고입니다. 7월과 8월에는 덥고 힘들어서 긴 거리 걷기 여행보다는 이렇게 짧으면서 시원한 계곡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폭포까지 올라가는 길은 경사가 조금 있지만 피톤치드가 풍부한 숲과 청량한 물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하늘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최종 목표인 폭포는 다리를 건너면 전망대가 있어서 그곳으로 갑니다. 다리가 개통하기 전까지는 아래로 내려가서 폭포를 보았지만 지금은 내려가면 길이 막혀 있고 폭포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위험합니다. 편하게 폭포를 보면서 한참을 쉬다 보니 이런 것이 신선 노름이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산을 하는데 올라온 길이 아니라 이쪽 데크길로 갑니다. 다리가 두 개 개통되면서 생긴 장점이죠. 다리 개통 이전에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쪽 데크길은 올라올 때와 다른 분위기로 더 울창한 숲과 옆에 합류하는 물줄기, 그리고 모자가 필요 없는 그늘이라서 시원합니다. 중간에 야자 매트가 있는 곳도 있지만 정비가 잘 되어서 걷는데 아주 좋습니다. 계곡물에 못 들어가는 것을 빼놓고는 전부 좋습니다.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을 보면서 내려오다 보니 벌써 구름다리에 도착했습니다. 물은 맑은 듯 멀리서 보아도 바닥이 보이고 저쪽 절벽 쪽은 제법 깊게 보입니다. 하여간 혼자서 계곡 전체를 독점하고 입수합니다. 손에 카메라를 들고 옷과 신발을 신어서 수영까지는 아니지만 물속에 송사리는 보았습니다. 세찬 물속에 앉아만 있어도 세상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아이들처럼 재미있게 즐기고 나왔습니다. 이로써 가평 명지산 계곡에서 즐겁게 트레킹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계곡을 찾아서 떠난 자유로운 발자국 자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철 계곡 트레킹만한 피서지가 또 없죠. 가평 수락폭포로 떠난 유튜버 자유로운 발자국의 이야기를 함께 보러 가요. 안녕하십니까. 자유로운 발자국 자발입니다. 오늘 여행은 계획과 다르게 도중에 목적지가 변경되었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 계곡 두 번째 영상으로 가평에 있는 용추 계곡을 가기 위하여 가평역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71-4번을 타고 용추 폭포에 내렸습니다. 낙석 붕괴로 통제가 되었습니다. 트레킹을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다시 40분을 기다려서 가평
시외버스 터미널로 왔습니다. 고민을 하던 차에 택시 기사님 조언으로 용추 계곡 옆에 있는 칼봉 계곡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9시가 넘었기에 점심 이전에 내려올 수가 없어서 식량을 보충하고 택시로 칼봉 자연휴양림으로 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용추 계곡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지만 트레킹 즐거움을 만끽하는 반전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건봉은 해발 899m이지만 저는 계곡 트레킹이 목적이기에 수락폭포까지 왕복 8km 코스를 택했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문제가 관리인 말씀에 의하면 폭포까지 가는 길목에 개울을 최소 5번 이상을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자동으로 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행이라면 계곡 트레킹이 목적이라서 아쿠아 슈즈를 지참했기에 과감히 도전합니다. 이 코스를 오시려면 등산화보다는 바닥이 튼튼한 아쿠아 슈즈 또는 트레킹 샌들이 필수입니다. 요즘 둘레길을 걷다 보면 데크로드와 야자 매트가 많이 깔려 있지만 여기는 자연 그대로 자갈길입니다. 편하게 만든 길도 좋지만 조금은 험한 이론 코스를 혼자 걷고 있으니 기분이 업되는군요. 자유롭게 물에 들어갈 수 있고 물놀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계곡입니다. 제가 올라가는 탐방로 코스 이외에도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인도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개울을 넘는데 계곡이 정말 아름답네요. 계곡을 넘나들면서 탐방길이 있고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보이는 곳마다 물이 넘치는 절경입니다. 세 번째 개울은 길기도 하지만 중간은 허벅지 깊이고 물살이 세서 조심스럽게 건너고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스틱 대용으로 사용할 지팡이를 득템하고 껍질을 벗기고 닦아보니 좋네요. 개울을 건널 때 지지할 지팡이가 생기니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이곳은 개울은 아니고 탐방로이지만 빗물로 인하여 얕은 개울이 되었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차기에 여기를 5번째로 하겠습니다. 빗물이 지나간 곳은 이렇게 자갈밭이 됩니다.
조금 걷다 보면 다시 개울을 건너야 하기에 더울 틈이 없습니다. 7번째 개울도 깊어서 조심스럽게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나온 배낭은 방수 배낭이 아니고 오늘 이런 일정을 생각하지 못했기에 넘어지면 아주 곤란합니다. 이런 오지인데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나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안내판에 400m 남았다고 합니다. 9번째 개울은 경반사라고 하는 절 앞에 있는데 계곡 바람이 에어컨 강풍보다 시원합니다. 수락 폭포 안내에 의하면 높이가 33m라고 합니다. 산악회에서 온 듯한 일행이 점심을 드시고 있고 폭포로 내려가는 길은 가파릅니다. 10번째 개울도 물 깊이가 허벅지고 바닥이 불규칙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폭포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고 폭포를 제대로 보려면 계곡물로 들어가야 합니다. 폭포 물안개로 카메라 렌즈를 닦아도 소용이 없고 얼굴도 물방울로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열한 번 물에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이제 간식을 먹으면서 폭포를 감상하겠습니다. 한참을 폭포를 바라보면서 쉬었으니 하산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는 왕복 8km이고 경사가 완만하지만 22번 개울을 건넜고 높이 33m 계곡과 데크로드와 야자 매트가 없이 자연 그대로 탐방길이라서 그런지 숨겨진 계곡을 모험하고 온 느낌입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유튜버 자유로운 발자국과 함께 떠나보는 설악산 12선녀탕 트레킹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자유로운 발자국 자왈입니다. 여름 계곡 특집 네 번째는 밤이면 하늘에서 12명의 선녀가 내려와 목욕하고 간다는 12선녀탕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남교리 탐방 지원센터로 갑니다.
트레킹 목표는 용탕 폭포, 즉 복숭아탕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으로 왕복 8.5km이고 국립공원이기에 야영, 취사, 흡연 등등은 금지된 지역입니다. 난이도는 각자의 체력에 따라서 달라서 쉽다 어렵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비교하자면 용탕 폭포는 해발 700m쯤이라서 서울 관악산 630m보다 높습니다. 다만 출발지 해발이 300m가 넘고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완만하게 올라가기에 트레킹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다리 위에서 보는 계곡도 일품이라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둘레길과 체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은공폭포에 도착했습니다. 멋지고 시원한 폭포가 보입니다. 전망대 앞에 보기 좋은 폭포가 있지만 용탕 폭포가 아니고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용탕 폭포 바로 앞에 있는 계단입니다. 오늘 목표인 용탕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십이선녀탕 계곡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겠지요. 올라오다가 찜해둔 곳으로 1km쯤 내려와 너럭바위 위에 판초 우위를 피고 쉬다 갑니다. 이로써 설악산 십이선녀탕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계곡에서 삶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자유로운 발자국 자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버 자유로운 발자국이 이번엔 화천으로 향했습니다. 힐링 코스라 불리우는 수달길을 함께 걸어보아요. 안녕하십니까. 자유로운 발자국 자발입니다. 이번 영상은 화천에 있는 수달길로 5.3km가 주 목표로 짧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서 차량을 가지고 갑니다. 인 수달 연구센터로 갑니다. 주차장에서 나오자 자유롭게 뛰어노는 두 마리의 토끼가 보이네요. 연구센터는 오후에 들릴 예정이라서 먼저 수달길로 갑니다.
신내 마을까지 거리는 5.3km이고 다시 구봉산을 넘어서 주차장까지 오는 거리는 2.4km이기에 쉬는 시간을 포함해서 4시간이면 충분할 듯 합니다. 오늘 날씨는 어제 비가 온 후라서 그런지 너무 하늘이 맑고 구름이 좋네요. 즐거운 트레킹이 될 듯 합니다. 어느 분인진 모르지만 곳곳에 고목으로 만든 동물 모형들이 있는데 이것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더군요. 같이 찾아보시죠. 수달길을 걷다 보니 유난히 새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새들이 살 수 있도록 집들을 숲에 많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걷다 보니 나무 위에서 또 하나의 모형을 발견했습니다. 하여간 동물 모형이 곳곳에 있네요. 나무가 많은 숲길이라서 모자를 쓸 필요까지 없는 그늘이 있고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들리고 피톤치드가 넘치는 곳입니다. 걷기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 둘레길을 많이 다니는데 이곳 수달길이 힐링 코스로는 최상급이라고 봅니다. 1시간쯤을 걸었는데 전망이 좋은 곳에 쉼터가 있어서 쉬고 갑니다. 경치가 참 좋습니다. 두 개만 연결되어도 열리지 또는 부부소나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육지송이라서 하나의 뿌리에서 6개의 줄기가 뻗쳐 나왔네요. 내리막이 심한 곳이지만 나무 계단이 있어서 안전합니다. 둘레길을 걷다 보면 너무 평지가 오래되든가 데크길이 너무 많으면 심심한데 여기는 적당히 난이도를 주네요. 오르락 내리락 몇 번은 했지만 이제 남은 거리는 200m입니다. 수달길은 끝났고 이제 차량이 있는 센터 주차장으로 가야 합니다. 신내 마을은 흩어진 10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부터 여기까지 사람을 한 명도 못 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재정비를 하고 이제 수달 연구센터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층 로비에 쉴 공간과 화장실 등등이 있고 필요하면 행정실로 연락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직원분이 보여서 수달에 대하여 질문하니 지금 수달이 있는 사육시설에 가면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연구센터에 들어왔기에 몇 곳을 더 촬영하고 가겠습니다. 지하층으로 내려오니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각종 설명 안내판 등등이 잘 되어 있군요. 아이들과 함께 오면 유익할 듯 합니다. 이곳은 동물원이 아니라 수달 번식과 연구 그리고 성장을 시켜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곳이라서 자연 그대로 성장하는 수달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소도 외진 곳에 있습니다. 연구센터를 나오니 쉴만한 벤치가 몇 곳 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달을 만나보겠습니다. 직원분 말씀에 의하면 어릴 적부터 사육사들이
먹이를 주어서 이름을 부르면 반응한다고 합니다. 6개의 사육시설을 다 돌아보았는데 단풍이와 크리미만 반응하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30-40분 동안 노력해서 귀엽게 노는 모습을 몇 장면 촬영했습니다. 수달길 트레킹과 센터 구경까지 마쳤는데도 오후 2시 반밖에 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마지막 여행지로 화천 8경 중에 6경이라고 하는 하트섬으로 갑니다. 내비게이션에서는 하트섬이 검색이 안되니 자막 주소로 가셔야 합니다. 유튜버 자유로운 발자국과 함께 떠나는 자전거 라이딩. 춘천부터 서울까지 120km를 달려봅니다.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자유로운 발자국 자발입니다. 이번 영상은 춘천부터 서울까지 자전거를 이용한 라이딩으로 120km이고 출발지는 춘천 KBS 앞에 있는 공지교입니다. 에티오피아 기념관 앞에서는 왼쪽으로 가면 사막산 케이블카와 의암공원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춘천대교, 소양이교, 신매대교 방향으로 갑니다. 저는 거리가 멀더라도 구경거리가 많은 의암호 둘레길, 즉 봄내길 4코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올린 동영상 봄내길 4코스는 1박 2일을 걸어서 만든 것이고 이번엔 자전거를 이용해서 몇 시간 만에 의암댐까지 도착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춘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스카이워크와 소양강 처녀상입니다. 신매대교가 나옵니다. 신매대교가 끝나면서 급한 회전 구간이라서 속도를 줄이시고 이제 북한강 자전거길을 만납니다. 이쪽 방향으로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암호 데크길입니다. 날씨도 좋고 주변 경치까지 좋으니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힘차게 페달을 밟다 보니 창작센터, 애니메이션 박물관, 토이 박물관, 파크 골프장, 그래픽장까지 연달아 만나게 됩니다. 의암댐에서 셀카를 찍고 강천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천교를 건너면 구 강천역으로 여기부터 봄내길 7코스와 연결이 됩니다. 양쪽 길가에 예쁘게 피어있고 힘들기는 하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팔당도 지났고 남양주 물의 정원입니다. 드디어 왕초보인 제가 가장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 소찬이 고개입니다. 한참 쉬다가 신나게 내리막을 달립니다. 이제 아차산대교 밑을 달리고 있으니 서울에 진입한 것 같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 잠실대교 위이고 뒤에 있는 건물이 동서울 터미널입니다. 이로써 왕초보 120km 라이딩 도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천천히 여행을 하는 자유로운 발자국 자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즐거움을 준 에듀TV에 감사드립니다.